임산부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식습관 10가지. 임신을 하게 되면 평소와 다르게 식욕이 증가하게 되곤 합니다. 평소 별로 즐겨 먹지 않던 음식이 먹고 싶어지고 굉장히 좋아하던 음식이 맛없게 느껴지기도 하는 등 식습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의하지 않고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은 산모와 뱃속의 아기 모두에게 좋지 않습니다. 산모는 몸 건강을 유의하며 음식을 먹어야 하고 산모가 먹은 음식은 태아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임산부는 특히나 식습관이 매우 중요한데요. 오늘은 임산부가 꼭 지켜야 하는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당 섭취량 줄이기입니다. 몸이 점점 무거워질수록 많이 피곤해지다 보니 단 음식이 먹고 싶어지는 경우가 많아지는데요. 물론 당도 몸에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과한 것은 좋지 않죠. 초콜릿이나 과자, 아이스크림 등의 당이 많은 디저트류의 음식을 많이 먹게 되면 뱃속의 아기는 주로 당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당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태아의 성장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으므로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간식뿐만 아니라 과일 중에서도 특히 말린 과일 같은 경우는 당 지수가 높기 때문에 혈당을 급격하게 상승시켰다가 떨어뜨려 계속 음식을 당기게 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혈당 수치를 높일 수 있어서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염분 섭취량 조절하기입니다. 염분은 인체에 꼭 필요한 성분입니다. 하지만 너무 적어도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까다로운 성분 중 하나인데요. 너무 적게 먹으면 몸이 나트륨에 민감해져서 약간의 염분 섭취만으로도 몸이 부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한 염분 섭취는 체내의 수분을 고이게 해서 부종이나 단백뇨, 고혈압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죠. 게다가 우리나라 음식 중에는 나트륨 함량이 많은 음식이 많다 보니 더욱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신 중에는 임신 전보다 되도록이면 덜 짜게 먹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외식이나 가공식품에 비해서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것이 좋으며 나트륨 배출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포함된 토마토나 사과, 미역 등을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는 날 것 피하기입니다. 일반인과 달리 임산부는 약을 함부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나름식으로 인해 식중독에 걸리게 되면 빠른 치료가 어려우므로 임신 기간에는 되도록 회나 날로 먹는 해산물, 육회, 생간 등 열을 가하지 않은 나름식은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비브리오균이 유행하는 여름철 회나 초밥류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기생충 위험이 있는 민물회 또한 섭취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의 계절에는 먹어도 크게 상관없지만 참다랑어처럼 큰 생선은 바다 오염으로 인해 수은이 축적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되도록 피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네 번째는 탄수화물 과섭취하지 않기입니다. 밥을 먹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고 빵이나 과자 등을 찾는다면 여러분은 이미 탄수화물에 푹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섭취량의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큰 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탄수화물을 계속 섭취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체중은 빠르게 늘어날 것이고 신체 영양 불균형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임산부는 운동은 당연히 할 수가 없고 건강관리가 일반인보다 힘들기 때문에 더욱 신경 써야 하죠. 따라서 면이나 빵, 시리얼 등의 섭취를 최대한 줄여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외식이나 배달음식 자제하기입니다. 임신을 하면 배가 불러오고 몸이 점차 무거워지며 체중이 증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집에서 직접 요리를 해먹는 게 힘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외식이나 배달음식을 찾게 되는 횟수는 증가하게 되겠죠. 물론 가끔씩 먹는 것은 좋지만 외식을 너무 자주 하게 될 경우 체중이 보다 빨리 오르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집에서 먹는 밥보다는 아무래도 나트륨 함량이 더 많은 경우가 많고 또한 주로 단일 품목을 먹다 보니 한 가지 음식만으로는 부족함이나 아쉬움이 느껴져서 배가 이미 부른 후에도 디저트류를 먹을 확률이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배달음식 등은 대부분이 자극적인 음식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좋은 영향을 줄 리도 없고요. 따라서 외식과 배달음식은 1주에서 2주에 한두 번 정도가 제일 적당합니다. 여섯 번째는 과식하지 않기입니다. 입덧이 끝나고 이제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다는 행복감 때문에 입덧 때 못 먹었던 것까지 만회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임산부가 과식하는 것은 임산부의 다이어트만큼이나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소보다는 많이 먹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만약 일주일에 500g 이상의 체중 증가가 있다면 과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리고 영양소가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과식을 하게 되면 당연히 체중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부종이나 고혈압, 비만, 단백뇨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는 곧바로 태아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식단 관리와 가벼운 산책과 같은 활동으로 적절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충분한 살코기 섭취하기입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위해서 육류 역시 필수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살코기는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고 또한 적절한 포화지방을 섭취할 수 있는 식재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 고기나 많이 먹을 경우에는 비만이 되기 쉽고 포화지방으로 인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수 있으니 지방이 적은 살코기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고기를 삶거나 데쳐서 기름기를 어느 정도 뺀 후 먹는 것 또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는 야채도 충분하게 곁들여서 먹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평소 식습관 교정하기입니다. 평소에 식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요. 혹시 본인이 스마트폰을 보면서 무의식적으로 먹고 있지 않은지, 혹은 너무 빠르게 먹지 않는지 확인해둬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의 뇌는 식사 후 30분이 지나면서 포만감을 느끼기 시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을 빠르게 먹다 보면 생각보다 많은 양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음식을 완성하고 바로 먹는 것이 좋은데요. 음식이 따뜻할 때 먹으면 풍미가 더 살아있어서 이미 식은 음식보다 덜 짜게 먹게 되기 때문이죠. 9번째는 식사 기록을 작성하기입니다. 평소 식습관을 확인하고 안 좋은 습관을 고치는 것에는 본인의 식사 기록을 작성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꾸준하게 식사 기록을 작성한다면 나중에 기록들을 모아서 봤을 때 평소 본인이 먹고 있는 음식의 종류나 양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평소 얼마나 먹고 있는지, 건강한 음식보다는 인스턴트나 탄수화물, 당류 등에 치우쳐 있는지를 확실하고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알맞은 식사량과 식단 구성을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0번째는 골고루 먹기입니다. 기본적으로 태아는 임산부가 먹는 음식을 통해서 영양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올바르게 먹을 수 있도록 식단에 더더욱 신경을 써야 하죠. 따라서 한 가지에 치우쳐 먹기보다는 단백질과 지방, 칼슘, 무기질, 비타민 등 영양소를 충분히 얻기 위해서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섭취해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이때는 칼로리에 너무 신경을 쓰고 얽매이기보다는 기본 영양소인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의 비율을 적절하게 맞춰서 섭취하고 추가로 야채를 먹는 것이 좋은데요. 야채를 곁들여 먹으면 칼로리 부담은 낮추고 식이섬유와 비타민을 얻으며 거기다가 포만감 또한 오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산부가 지켜야 하는 식습관들을 알아봤는데요. 산모와 태아까지 두 명분의 건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정말 힘들죠. 또한 출산 후에는 산후조리, 그리고 바로 육아까지 정말 몸이 남아나질 않겠네요.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주변 가족들이 더욱 신경 써줘야겠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임산부가 있다면 잘 챙겨드리도록 합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처럼 그분은 한 아이의 어머니가 될 것이고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자식이니까요.